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가톨릭 평론 홍보 방송 맞나요? 아니면 우리 시대 연구소에서 카톨릭 신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맞나요? 아니요. 내가 사명감은 없지만 거기다가 이 가톨릭 평론의 편집장이신데 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정말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나갈 때 이거 이제 왜 눈에 이렇게 까만 그렇게 처리 자기 네. 그렇게 눈은 까맣게 처리하고요 목소리는 변조하고 이렇게 나가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워낙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아니면 혹시 고등학교 때 일진이셨어요? 아니요. 왜냐면 이런 자리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일진이고 이러면은 막 댓글 달리잖아요. 네가 이제 와서 세탁하려고. 종교적 세탁도 안 됩니다. 연예인도 안 되지만. 그럼 이제 오늘 왜 편집장과 같이 이 시간을 마련했나 그러면 이 가톨릭 평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그랬어요. 일단 이제 가장 궁금하게 평론 내용이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서 이거를 책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편집위원회가 매달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는데 그때 주로 특집하고 이제 뭐 비평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필자나 주제 같은 것들 이제 논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이제 격월간 잡지니까 그 해당 월과 관련된 이제 교회 안팎의 이슈들, 세상 돌아가는 이슈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네. 그런 걸 가지고 주제 선정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제를 가장 잘 다룰 만한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런 걸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필자를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좋은 필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주제를 좀 다루는데 한번 소개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도 주지 않나요? 드리죠. 네, 여기다가 네. 글 올리면 원고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드리지 않나요? 다는 또 아니에요? 혹시 그 원고료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가요? 네, 아니, 네.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보고 네. 이런 글을 갖다가 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로 달면 그것도 이제 저는 참고사항이 참고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되겠네요. 독자 모임 같은 데가 있어서 독자 모임에서 좀 이런 주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고요. 뭐 가끔 뭐 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의견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디 좋은 강연에 들어갔을 때 좀 어떤 강연 탄 내용이 좋고 그러면은 그분을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 섭외를 직접으로 하거나 픽업을 해서?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유튜브를 듣고 여러분들도 이 가톨릭 평론에 글을 보내주시면 원고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에 이러이러한 걸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소재나 주제를 갖다가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지원? 아니면은 공모? 공모는 아니죠.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댓글. 그런 댓글을 보고서 거기서 편집회의 때 고려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같이 논의하면서 하고요. 뭐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뭐 이걸 좀 실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가 좀 주로 초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럼 많은 글들이 투고가 되면 좋겠네요. 네, 오면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책 내용이 사실상 읽다 보면 굉장히 아주 스탠다드하고 마치 이제 무슨 교회 광고처럼 표지는 이렇게 생겼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용은 정말 사회 교리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도 꽤 많고요. 사회교류랑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되게 속상해요. 왜냐면 네. 제가 전에 그 낙태도 보니까 네, 아니 저는 그 교리라는 것이 사회 교리라는 것이 네.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입장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들도 네. 뭐 예전에 했던 교리가 지금 그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들은 이제 계속 변하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제
계속 설명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 쓰이는 언어가 교회 언어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의견을 좀 나눌 수 있고 사실은 이게 네. 교리에 반하는 잡지가 아니라 교리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여러분 잡지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거고 사실 그 지금 교회의 생각을 좀 더 넓게 다양하게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생각이 있는 게 가톨릭은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그럼요. 것이 이게 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통일되고 해결된 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그 품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양성을 좀 넓히고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서 이 안에서 이제 가톨릭적인 것들을 형성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그게 가톨릭 평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시도하려고 좀 그게 다양한 가톨릭 생각을 나누는 평론이 거죠. 창간된 네. 취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신앙인들이 펼치는 소통과 담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소통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해진 설교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신자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좀 맞춰갈 수 있는 것도 교회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듣고 또 이렇게 좀 서로 좀 소통이 될 수 있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가 좀 요즘 극악무도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 지탄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다른 네. 교단도 있고. 그래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온다 그러면 성당 그러면은 뭔가 단일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가 신부님을 통해서 나온 것만이 무언가 공식화되고 교각화되고 인정받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구성 인원들이 있잖아요. 성당 안에도. 근데 그 구성 인원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잘 들리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잘 들려요? 서로 거의 말 안 하는 분위기, 그렇죠. 듣는 분위기죠. 잘 안 들리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톨릭 평론은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필자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다른 교회 잡지들은 대부분 신부님 수행들이 주로 필진이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이 글을 쓰시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신부님들 얘기가 적지? 라는 게 이게 일부러 안 모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평소 안 들리던 이야기들 지금 교회 안에서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공식화된 입장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의 가르침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게 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예, 조직 네. 구조상. 근데 조금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대부분의 구성원 이제 평신도들이고 또 교회 밖에 있으신 분들도 또 교회 안 가톨릭 교회 하고 싶은 말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잡지에는 이제 신부님들이나 스님들 특히 스님들도 잘 글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스님들도 스님들도 몸을 좀 많이 사리죠. 글을 좀 많이 받아내고 싶어서 이제 많이 청을 드리고 있는데 스님도 글 쓰시면 너무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도회가 사실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수도원들이 정말 그 수도원의 개수는 셀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님들도 참 생각이 진짜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수도원 편지에 수도원에서 온 편지에다가 그 요세파 신녀님 그 봉쇄 수도원에 계시는 수녀님이신데 이분도 글을 엄청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렇게 모시기도 했는데 좀 수녀님들의 글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글, 예, 지금 교회 가르침이니까 이런 말만 해야 돼라고 좀 제약을 받지 않는 분들을 글을 좀 다양하게 받고 싶습니다. 특히 봉쇄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세상과 친밀하고 밀접한 교류들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봉쇄수도원 수녀님을 이제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수도에는 이 수도의 수녀님은 아니시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봉쇄 가르멜 수녀원 이제 거기 갔었어요. 근데 네, 맞아요. 가장 깊은 곳에 있지만 가장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그곳으로 전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인들이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 하소연하고. 돌아가는 게 더 많이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시인들에게 털어놓는 고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인들도 또 끊임없이 외부에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청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많이 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봉쇄 수도원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으로는 정말 이 가톨릭 평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 일반 성도들과 교류를 직접 하는. 그렇죠. 뭐 이게 교회 안에서 사실은 뭐 이런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도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과 관련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고민 같은 걸 나눌 수 있는 이제 장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독자 모임이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한 3개 정도가 지금 생겼는데, 뭐 공식적인 것만 3개 정도고, 뭐 이걸 가지고 모임하시는 모임들이 이렇게 좀 군데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면은 이 여기에 실렸던 글을 가지고서는 이제 나눔 같은 모임들을 이렇게 뭐 월 1회라든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담긴 이야기들 주로 세상과 교회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이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다른 신자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이러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독자 모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한번 첫 해에는 저희가 그 녹색평론의 독자 모임처럼 우리도 그런 게 생기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주도해서 만들어 봤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니까 재미도 없고 자발적이지도 않고 타율적이고 재미가 없는 네. 특징인가요? 아니면 내세워서 그래서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놔뒀는데,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는 아니고 그 이제 대구의 그 외관 베네토 거기 수도회 거기에서 거기 녹색평론 독자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신자들이 모이는 녹색평론 독자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이 격월간 잡지니까 녹색평론도 격월간이니까 한 달은 뭐 녹색평론 글이 있고 한 달은 뭐 가톨릭 평론 있고 아니면은 한 달에 하나씩 꼭지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톨릭 평론 독자 모임을 그냥 하신다고 얘기는 이제 들었었는데, 그냥 그런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서울에서 이게 한 신부님이 이제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분당에서 이제 신자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또 독자 모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이 한 거 보고서는 또 대전에 있는 또 저희 이제 후원회원이면서 독자이신 분이 또 저희 분당이나 대전 지역에 있는 신자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챙겨놨거든요. 그럼 그 대상은 이제 나이 정도가 없고 그러신 것 같진 않고, 저희가 이제 서울 독자 모임만 이제 처음 지난번 한 번 잠깐 뭐 미사 끝나고 거리 미사 끝나고 한다고 그래서 잠깐 이제 그날 한 번 참석했었는데, 그 본당 신자분들 한 서너 분 정도가 이제 모이셨어요, 그날은. 근데 한 50대, 40대, 3, 40대, 뭐 이렇게 3, 4, 50대 그런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깊이 열심히 읽으셨고. 서너 분인데 30대, 40대. 그런가 봐요. 제가 나이 가늠을 잘 못해서.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 평론의 역할이란 건 그 천주교 안에 있는 구성 인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러면서 성당 안에 마치 이제 사제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편집장님은
이번 그 56월호에서 이게 지금 21호인데 가장 애착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책을 내고 나면 책 내용을 다 읽고 다음 거를 준비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딱 이렇게 여기 포맷을 들으셨죠? 해버려요. 이런 편집장이 만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아무튼 사람도 그냥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내용을 준비할 때 그때 편집할 때는 정말 훌륭하다 막 이렇게 깊이 읽지만은 딱 읽고 나면 이제 다음 호를 준비할 때는 또 다음 호의 기획에 이제 제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의 잊고 지내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걸 디자인 이거 볼 때부터 느낌 왔어요. 그 디자인은 누가 한 거예요? 왜 디자인이 이게 무슨 어때서요?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교회 홍보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이렇게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역동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걸 주지 않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표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들으셨죠? 그 표지 디자인에 관심이 없었고요. 인쇄소에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네 좋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상황이고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디자인에 많이 공들이지 말고 내용을 좀 알차게 하자라는 데서 이렇게 좀 독자에 대한 방점을 믿음이 두고 너무 있었어요. 있었던 거군요. 그 책을 뭐 녹색평론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모델로 했던 게 녹색평론 이게 거창한 디자인이나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지만 그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그러니까 열정은 녹색 평론 그럴 때 녹색이 갖고 있는 상징적 네네네네.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네. 카톨릭 평론 그러면은 기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딱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깊이 있는 성찰 열린 대화인지 이 부분이 이제 살짝 애정을 갖고 읽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표지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유도 모르고 끌려와서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올해 기획하는 것 중에서는 제가 청년 연속 좌담회를 이제 올해 사실 특별 기획처럼 1년 동안 그 내용 하고 되게 좋아요. 있는데 청년 좌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화를 할 청년들을 섭외할 때부터도 어렵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뭐 각계각층 나이가 좀 다양한 청년, 성당 활동도 좀 다양한 청년 이런 이제 기준만 두고 이렇게 소개 받아서 다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 연락했을 때부터 다들 정말 말하고 싶었다는 듯이 다 단번에 이렇게 다 흔쾌히 응한 청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서 이 책에는 사실은 이 지면이 한정이 돼 있어서 다 담을 수도 없고 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를 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다 담지도 못하지만 이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 안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구나 젊은 사람들이 근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할 장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좀 그 친구들 섭외하면서부터도 저는 이제 좀 많이 느꼈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막 교회 세신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바라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진짜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언자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네. 그 청년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근데 되게 청년들이 그 중에는 냉담 청년도 물론 있어요. 지금 성당 안 나가는 청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청년들이 저런 청년들도 있네라고 싶을 정도로 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바라는 대로만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열리거나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좀 다른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좌담회 할 때마다 이 듣는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생생하게 많이 남고 좀 잘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그걸 정리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지난번 저기 할 때는 사실은 그 성소수자 문제 다루는 게
좀 민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청년들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제 성소수자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요즘 청년들한테는 이 문제가 이렇게 결코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문제니까. 네, 근데 필자인 그 홍성 스님을 제가 사실은 삼고초려해서 모시는 필자인데 예전부터 좀 다른 주제로 사실은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사형제 폐지 뭐 소위원회 그런 이제 주교회 위원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사형제도나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온갖 청탁을 드렸었는데 한 두어 번 거절하시다가 마지막 판에 이제 얘기하신 게 자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되면 쓰겠다 그랬을 때 이번에 그래서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 얘기 나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게 좀 한번 처음 시도해 본 거지만 좀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내본 이야기라서 좀 이번 후에서는 좀 저는 그게 그게 별도로 또 얘기해볼 만한 주제예요. 네, 이번에 네, 6월 네. 1일 날 또 서울 퀴어 축제도 있었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많이 읽어주시기를 그러면 바라오며 이제 억지로 끌려 나온 편집장 치고는 네, 할 말이 저는- 그래도 많았었네요. 네. 청년 여기 나왔던 좌담의 청년들처럼 사실은 할 말이 있었네. 아니에요. 이제 별로 이런 거 자리를 싫어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는 그 가톨릭 평론 565를 갖다 소개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내가 댓글에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뭔가 원하는 걸 달면 그게 가톨릭 평론 편집회의 때 고려가 되는구나. 네. 그거를 좀 기억해 그거는 확실하게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